자, 184쪽 보자, 얘들아. 자,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해서, 보경이 여기 이번에 시험 본다는 것 같은데, 맞지? 먼저 우리가 물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원소와 화합이라는 게 있어. 원소, 화합을 그랬는데, 원소는 뭘까? 원소. 여기다 일단 선생님 다시 한번 분류해보자. 자, 일단 물질을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은 뭔 거 같니, 얘들아? 여기 순자 붙었네. 어떤 거 같아? 순수한 거야, 순수한 거. 이거는 혼합이 무슨 뜻?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물질, 여기는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섞여 있는 걸 뭐라 그래? 혼합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소금, 물.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야. 야, 근데요, 우리 여기가 중요하지. 순물질 중에서 원소라는 게 있고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 자, 원소는 얘들아, 그거야. 원소 기호에 있는 것들이지. 이거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건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순수하긴 한데 원소는 뭐다?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그 원소 화합물에 그 학자들 얘기 나오는데 요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물질을 이루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물질의 근본은 뭐지?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먼저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물 동그라미 시작, 물. 너무 덥다. 보고 올게. 자, 우선 첫 번째,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생각에서 먼저 탈레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는 기본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거 아니, 얘들아? 좀 이상하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결국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탈레스예요.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업그레이드 했어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밑줄 치자. 물, 불, 흙, 공기. 뭐라고 써야 되니 얘들아? 이번에 네 가지로 올라갔지. 사원소설이라고 쓰자. 숫자 4. 그 네 가지가 근본이고 네 가지의 서로 조합, 변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러다가 라부아지. 자, 라부아지는 조금 이제 현대로 올라왔어. 현대는 얘가 별표 쳐야 돼요. 라부아지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라부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봐봐, 얘들아. 요 화합물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뭔지 알아요, 이거?
물. 얘는 여기 대표적인 거는 한 가지로만 돼 있으니까 수소, 산소 있는데 이 물을 그 전 사람들은 다 원소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물을 분해해 버렸어. 뭐하고 뭘로? 이렇게 물이 분해됐네. 원소는 뭐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되거든.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브와 지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얘는 뭐 했니? 물을 분해했어요. 자, 물을 분해해서 밑줄치자 물이 뭐가 아님을 증명했다 얘들아.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 라브와디. 이거 좀 기억할게요 우리. 자, 밑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 있는데 물을 전기분해하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전기분해 실험. 거기랑 뭐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자 거기에 이제 포인트 시험관 2개 이렇게 꽂아. 자, 그다음 물을 전기로 분해해야 돼요. 전기 연결해야겠죠. 전극을 2개 연결하고 여기 순수한 물. 자, 근데 물 전기 흐르냐 안 흐르냐 얘들아? 물 전기 흘러? 자, 우리가 물 전기 흐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로 뭐 막 물 만지고 나서 이런 거 꽂으면 어떻게 되니? 안 된다 그러지. 위험하다 그러지. 감전된다 그러지. 물이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완전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흘러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물들은 순수하지 않아서 막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흐르는 거지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자, 뭘 넣을 건데요. 여기 뭐 넣니? 수산화나트륨? 맞네요. 물에다 수산화나트륨을 녹였어. 자, 이거 왜 녹였냐? 물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전해질 이렇게. 첫 번째 정리. 물 분해 시험에서 이런 거 넣거든. 왜 넣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뭐야? 물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전기로 분해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하는 전해질 역할이다. 첫 번째 기억하자. 자, 그리고 나서 물을 전기를 딱 띠띠띠띠띠 했어. 그랬더니 얘들아 이렇게 나왔다 치자. 이쪽은 무슨 극이냐 물어볼 수 있거든. 어디가 더 많이 모였는데 여기 뭐인 거야 지금? 이거는 수소기체, 이거는 산소기체. 얘들아 물 시간 한번 써볼게. 이렇게 쓰지. 이게 지금 2개 있지 지금. 자, 그래서 모이는 비율은 2대1이에요. 여기 무슨 극이냐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극, 요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모이고 진짜 수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소는 얘들아 수소에다가 성냥불 이렇게 가드리잖아. 펑펑 터져. 수소는 가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가연성을 확인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성냥불 갖다 댔을 때 퍽 소리가 나면서 탄다. 다음, 요 산소는 어떻게 확인하냐? 산소는 가연성이에요. 이거는 조연성이라는 게 있거든. 얘들아 산소는 타는 걸 도와줘. 그래서 성냥불을 대면 죽어가는 성냥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걸로 산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별표 칠게요. 탐구. 자, 탐구 별표 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수산화나트륨 녹였어요. 수산화나트륨 동그라미 치자. 그 위에 나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왜 녹였다고 위에 나왔지 얘들아?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 확인했니? 세 글자 쓰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전해질. 전해질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전해질 역할을 했어. 다음, 야, 플러스 그게 꺼져가던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그랬는데 누구니 얘들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건 산소거든? 세 글자로 써볼게요. 산소의 성질 뭐라고 썼어? 조연성. 다음, 마이너스 극에는 뭐라고 써야 되니? 답은 마이너스 극은 가연성이라고 쓰자. 가연성. 자, 비율이 있어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누가 더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수소가 더 많이 모여. 두 배 더 많이 모여. 물이 H2O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실험의 그러면 요 실험은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다. 분해되면 뭐야? 원소가 아니다. 이게 최종 결론 밑줄 쳐볼게요. 아, 이 실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물은 원소가 아니야를 증명했어.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실험했고요. 옛날에 실험한 사람은 라부아제인데 왼쪽 한번 볼까? 왼쪽에 물을 쭉 흘리면 주철관 쪽에서 철과 산소가 결합해버려. 산소 먼저 분리되고 저 끝에서 수소가 분리돼. 그렇게 분리를 해서 결국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원소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원소가 뭐니? 분명히 저번에 원소 기호 많이 외운 것 같은데 많이? 하나 물어봐도 돼? 11번 번호도 외웠니? 번호는 못 아, 외워. 번호 아니. MG 마그네슘. 많이 외웠네. 응?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황? P. 아, 아깝다. 한 칸만 더 가지. 아, S. X.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자, 원소는 지금 여기 복용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한다? 원소야.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그렇게 한 가지로만 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자, 그래서 원소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뭐라고 부르자고? 화합물. 원소의 종류는 그 주기율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18가지 진짜 많이 하면 그렇게 있어요. 근데 화합물은 수천만 가지가 있어. 그래서 원소의 종류보다 화합물의 종류가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야, 원소 중요한 말 있지. 분해되면 안 돼, 더 이상. 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니까 무슨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그러면 무슨 입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본 입자예요,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선생님 잘못 썼어요. 왜냐, 기본 입자라고 쓰면, 요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기본 입자를 원자라 그래. 이건 기본적인 성분들, 성분의, 종류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기본 성분. 그걸 얘기하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있고, 원소는 물질이라는 기본 성분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체크하자, 얘들아. 현재까지 118가지, 118여 가지라 그래. 요거 기억하자. 야, 그 중에서 일단 대부분은 자연에서 얻었어. 근데 모든 게 다 자연에서 얻었냐? 아니야. 끝번호 쪽에 있거든요. 끝번호 쪽에 애매한 애들이 있는데 인공 원소도 있어요. 인공적인 원소도 있더라. 모두가 다 자연에서 얻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자. 자, 거기 이제 순서부터 나왔는데요. 선생님하고 나올 때마다 계속 원소기호 넣어서 우리가 기억할게요. 자, 수소, 원소기호 가로치고 놓자 계속. 수소 원소기호 알아 뭘로? 수소 아니 복용이? H 쓰자. 알아도 써. 수소의 특징. 가벼워. 왜 가벼운지 아니? 1번이야. 1번이 제일 가벼워. 1번 다음에 가벼운 건 2번이거든? 예, 2번은 헬륨이야. 수소 헬륨이 가벼워. 근데 수소는 아까 저기 선생님이 저 성냥불 되면 어떻게 되는데 막 터진다 그랬었지. 얘는 약간 폭발성 있고 연료로 쓰여요. 자동차 중에 아직 상용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수소 자동차라고. 자동차의 연료로 쓰일 수 있다. 탄소. 기호 뭔지 아는 사람? C. 이 영어로 조금 아는 것도 좋아요. 카본이야, 카본. 예. 많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올릴 수 있어요. 수소는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니 너희들? 수소는 하이드로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수소는 하이드로젠이야. 그러면 H겠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탄소는 C라고 써보자. 알아뒀어? 알루미늄 탄소 얘기 안 했네. 탄소는 일단 탄소가 잘 조합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조합이 잘 안 되면 그냥 흑연이 될 수도 있어. 연필심. 다이아몬드견 이런 실험할 때 요 전극으로 탄소 전극 많이 써요. 그 얘기까지. 자, 알루미늄식은 알음? 머리 안 쓰면 답인데 발음에 있어. 뭔데? A. 뭘 거 아니? AL. 그냥 이거는 주워 먹어도 돼. 그래서 AL 써보자. 거기다가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특징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 책상이 있잖아요. 학생들 선생님 책상 들어보기. 별로 안 무거운 것 같다. 자, 근데 좀 무거워요. 근데 이거 알루미늄 만들면 어떻게 번쩍번쩍 될 수 있어?
매우 가벼워. 캔도 이렇게 딱딱한 게 있고 저기 말랑말랑한 게 있지. 말랑말랑한 게 알루미늄 캔이에요. 그래서 특징 가볍고 녹도 잘 안 쓸어. 그래서 음료수 용기나 식품 포장재 뭐 얘기하는 거 아니 쿠킹 호일이라고 알고 있어? 은박지? 그런 거 쓴다. 다음 헬륨 기호 뭐니 얘들아? 일단 주워 먹어 이것도 HE 헬륨은 HE. 자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워요. 놀이동산 가면 너희도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엄마 손잡고 놀이동산 손잡고 하는 건 좀 옛날에 너무 옛날스럽나? 어쨌든 갔었을 거예요. 갔었지. 거기서 풍선을 샀어. 풍선 사면 놓치면 어떻게 되니? 날아가지. 왜 날아가니? 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헬륨이라는 가벼운 기체가 들었어. 더 가벼운 거 넣으면 안 돼요. 더 가벼운 거 있지. 그게 뭔데? 수소가 제일 가볍거든? 근데 수소는 좀 위험해요.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헬륨 기체를 이용해서 풍선이나 아니면 비행선이라고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둥둥 떠다니는 거 있어. 뭐라 그래야 되냐. 알겠니 얘들아? 둥둥 떠다니는 행사장에서? 야, 그런 거. 다음. 화합물. 비중 칠게요. 2종류 이상.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원소가 많다 그랬니? 화합물이 많다 그랬니? 우리 주변에는. 화합물이 훨씬 많아. 원소는 118가지, 블록의 종류는 118가지밖에 없지만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경우수는 엄청나겠지. 그래서 화합물이 훨씬 많다. 뭐가 있어요? 물부터 물, 염화나트륨, 메테인,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자, 그거 한번 쭉 써볼게요. 물, H2라고 써? 계속 써야 돼요, 여기는. 염화나트륨 알아요, 학생들?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 NaCl이라고 써보자, 얘들아. 다음 메테인 요거 어차피 다 외워야 돼요. 메테인 그 다음 염화칼슘 CaCl2 다음 뭐니? 이산화탄소는 알지 얘들아? 이산화탄소 여기 보여? 이거 I 아니야 L이야.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뭐다? 물이 되거든? 물이 되면서 어떻게 성질이 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원소로 분해할 수 있는 거고. 자, 3번에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요. 바로 3번에 보면 원소가 많니? 화합물이 많니? 선생님 뭐가 더 많다 그랬니 얘들아? 화합물이 훨씬 많아. 자, 밑에 물부터 보자. 너희들 물이 뭔지 모르질 않잖아. 물.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어. H2O 얘기하는 거죠. 메테인 얘들아. 메테인은 너희 집에 겨울에 보일러 뗐지. 보일러 키면 따뜻해지지. 그 도시가스라는 게 들어오거든? 그거의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요즘 이 전쟁은 잘 모르겠지.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야 얘들아. 아세트산은 식초의 원료.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원소를 이용해 추가로 오른쪽 메인이 산소는 뭔데? 산소는 공기 중 질소 다음으로 많아요. 생물의 호흡에 쓰이고 염소는 수영장 같은 거 소독할 때 많이 써요. 수돗물 소독하고 수영장 소독할 때 많이 써요. 다음 철, 건축 재료로 많이 써요. 그 다음 구리는 전선 많이 쓰는데 그 기호 한번 써놓을게요. 산소는 O2라고 쓰자. O라고 안 쓰는 이유는 실제 분자식은 O2야. 염소는 기호만 쓸 때 O라고 써도 상관없어. Cl. 철 아니 너희들? 철 아는 사람 있니? 철. 많이 외웠네. 구리도 알아? 오, 이거 수행평가 보니 학교에서? 몰라? 그냥 외우라 그랬어? 자, 많이 외웠네요. 자, 순물질의 원소와 화합물 둘 다 순물질에 속해. 화합물이 혼합물은 아니야. 순수한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을 뿐이다. 밑에 여러 가지 화합물을 어디다 이용하냐? 염화칼슘. 이제는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와서 한절기가 됐고 근데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요. 어떻게 그게 됐는데
그 겨울에 눈 오기 전에 그 저 시청 같은 데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뿌려야 되지.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를 뿌려요. 제설제. 염화칼슘 제설제고 이산화탄소는 소화기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 뭘. 넘겨보자. 아니 밑에 거 해보자. 자, 밑에 거 잠깐. 다 있죠 거기는. 자, 답을 맞춰보면 한 종류의 그 입자로 되어 있는 원소 두 종류 이상이면 뭐라래? 화합물. 자, 물은 H2O예요. 근데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 자, 넘겨볼게요.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원소가 있는데, 자, 원소를 풀네임으로 다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소, 산소, 나트륨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 뭐 한글로 썼다 치자. 한글로 쓰면 안 돼?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서로 통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사이에서는 통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나 해놨어요. 뭐, 야, 우리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기호를 통일하자고. 그래서 만든 게 뭔데? 원소 기호. 제일 중요한 거 원소 기호 겁나 외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원소 기호. 선생님이 여기다 원소 기호 한번 써볼게. 20번까지. 너희 과학 공부하려면 20번까지는 알아야 돼. 번호까지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예, 외우기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20번까지 쓴 거야, 지금. 이렇게 20까지밖에 없냐? 아니지. 근데 우리가 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 20까지야, 이거. 이런 걸 뭐라래? 원소기호. 원소기호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든 거 같니, 얘들아? 일단, 원소기호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 긴 거를. 그래서, 간단한 기호로 표현한 식. 자, 변천사 한번 볼까요? 변천. 시대를 지나가면서 원소 기호가 어떻게 시작됐냐? 학생들 혹시 연금술사라고 들어봤어요? 연금술이 뭔지 아니? 얘들아, 연금술. 뭐 만든다는 얘기거든? 뭘 만드는 거 같아? 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어.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요. 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해서 화학 반응 같은 거 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금술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원소는 바뀔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 때문이야. 아까 한 번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물, 흙, 공기 얘들이 막 바뀔 수 있대.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값싼 금속을 비싸게 바꿔서 나는 일확천금을 노려야지 했던 사람들이 누구? 연금술사야.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양한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자기의 방법을 자기들만의 암호로 쓰던 게 뭐야? 원소기호의 시작이래. 그래서 중세 연금술사는 자기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 밑에 있는 형태 한번 볼게요. 보통은 어떤 알파벳보다는 뭘 썼니 얘들아? 그림 형태로 나타냈지. 그렇게 하다가 돌턴이라는 사람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기호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베르셀리우스 동그라미 치자. 지금의 원소기호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라고? 베르셀리우스.
가 제시했어요. 뭐 이렇게 넘어갔어. 왼쪽에 연금술은 그 값싼 걸 바꾸려고 했고, 여러 가지 원소가 되면서 그렇게 바뀌었고, 그럼 원소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나타나니? 아까 선생님이 플레임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뭔데? 하이드로겐. 자, 하이드로겐 얘를 H로 주고 나니까, 얘는 헬륨이야, 영어로. 얘도 H 주면 돼, 안 돼? 겹치지. 한 글자 더 줬어. 꼭 다음에 오는 걸 주진 않고 중간에 있는 거 뽑기도 해. 그래서 야 너 겹치는 거 같은데 H 그래 H는 앞자는 살리고 뒷자 중에 하나 포함해. 그래서 첫 자는 무조건 대문자고 두 번째는 무조건 뭐를 써야 된다는 얘기. 소문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CL이야 CR이야? CL. L로 읽어야 돼. 자, 요거 리튬이네.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요거 탄소, 카본이라 그랬지. 이거 니트로,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악시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자를 딱, 요 플로린. 자, 원소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은 일단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했어요. 거기 첫 글자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건 중간 또는 그 다음 어디에 있는 걸 따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고 여러 가지 원소기호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볼게요. 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동그라미 치고 모르는 것만 동그라미 칠까? 한번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거 솔직히 수소 H 알고 있었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쭉 한번 봐봐요. 거기에서 나 모르고 있던 것만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거기 뭐 다 알고 있었니? 알지. 뭐 결론은 뭐냐?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중학교 2학년 시험 보려면 외워야 돼. 자, 187쪽으로 가볼게요. 그 원소기호는 알겠어. 그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선생님 물을 뭐라고 했지? 물. 식이 뭐니 얘들아? 이렇게 나타내는 거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표현해요. 화학식.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기호 숫자로 나타냈어요. 여기가 이 단원이 아주 더러운 단원인데 뭐에 들어온 단원인지 알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원소 기호 외워야지. 화학식 외워야지. 또 뭐 외워야 되는지 알아요? 뒤에 뭐 이온식도 나와. 이온까지 넘어갔어요. 학교에서 이온 NA 플러스 막 이런 거. 한 거 같아? 왜 이렇게 겁나 많아요, 여기? 앙금도 외워야 돼. 자, 어쨌든,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자, 이거 봐봐. H2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학생들 여기 좀 봐봐. H2 어떻게 생겼니? O 하나에 H 몇 개 붙은 거 같아? 몇 개? 2개. O2는 어떻게 생겼겠니? O 2개 붙었겠지? 네. 우리 책이 O2잖아? 네. 왜 O라고 안 쓰고 O2라고 썼을까? O는 기울 뿐이야. 실제 여기 산소가 있거든? 여기 산소 2개씩 모여있어, 이렇게. 그래서 역할을 할 때는 뭐, 여기 붙어서 역할을 해야 돼. 요런 걸 표현하는 식. CO2, CO2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지금 어때로 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화학식,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3NH3. NH3 뭔지 알아요, 학생들? NH3? 뭔지 알아? 들어본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NH3. 암모니아라 그래? 네. 요걸 해석해보자. 3NH3. 요렇게 발바닥까지 생겼네요. NH3가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3개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요 앞에는 크게 쓰고, 여기는 작게 썼네. 요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다 이렇게 가로치는 느낌. NH3가 몇 개다? 3개. NH3가 3개예요. 그래서 저 앞에 쓰는 숫자를 무슨 수라고 그래요? 분자수. 요거 하나에 3개가 이완을 만드는구나. 이거는 원자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요 식을 던져주고 물어봐. 저 식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수소 원자수 몇 개니? 몇 개? 이거 하나당 3개씩 있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생긴 3개 있다 그랬으니까 사실 그림 그려놨잖아. 수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질소는 하나, 둘, 셋 전체 원자수 물어봤으면 여기 결국 3 곱하기 4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얼마라고 답해줘야 돼요? 12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원자의 종류를 원소로, 기호로 나타내고, 자, 숫자를 크게도 쓰고 작게도 씁니다. 크게 쓰는 건 앞에다 쓰고, 작게 쓰는 건 그 원소기호 밑에다 써, 살짝. 그건 이루고 있는 거고, 앞에 크게 쓰는 경우에는, 분자의 수. 그런 거 없니? 없니? 자, 어쨌든 저렇게 쓰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또 외워야 돼요. 산소는 O라고 해야 돼? O2라고 해야 돼? O2야. O2야. 왜 O2야? O는 그냥 산소를 대표하는 기호야 얘들아. 실제로는 어떻게 있다고? O2로 있어. 질소 N2, 염화수소는 HCl. 자, 거기서 뭐 알아야 되냐? O2 알아야지. O2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원소. 화학식. 얘들아, 이산화탄소를 알아야 돼. CO2. 오존이 O3인 거 알고 있었어요, 학생들? 오존은 O3야. 다음, 암모니아 동그라미 시작. 메테인 동그라미 시작. 요 네 개가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네 개. 그래서 이산화탄소, 하나는 또 물이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오른쪽에. 금속 같은 것들은요, 한 가지로만 계속 배열되어 있어서 원소 기호로 나타내요. 구리는 CU 이렇게 쓰고 말아 그냥. O2, N2 대부분 이렇게 기체들은 쓰거든. 근데 금속들은 그 똑같은 거가 계속 나열돼 있어서 그냥 원소 기호로 대체하기로 약속했어.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얘들아. 외우기 한 번. 자, 밑에 거 답을 맞춰볼게요. 원소기호 나타낼 때는 첫 글자는 항상 뭐로 나타내려 했어요, 학생들? 대문자야. 두 번째, 산소의 원소 기호를 물어봤어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O를 써야 돼, O2를 써야 돼, 얘들아? 원소 기호라 했으면 뭐라고 쓰고? O. 근데 산소의 화학식을 쓰라 했으면 그때 뭐라고 써야 돼? O2 이렇게 써야 돼. 좀 헷갈려요. 화학식은 실제 존재하는 모습을 써줘야 돼. 근데 기호만 쓰라 했으면 그때 뭐? O. 산소는 C. 이산화탄소를 나타내는 화학식은 뭐라고 했어요? CO2. 아모니아의 화학식은 NH3예요. 그러면 질소원자 1개하고 수소원자 3개 되어 있구나. 넘어가 보자. 학생들 원소하고 원자하고 애들이 겁나 헷갈려 되는데 있잖아. 영어로 선생님 표현해볼게요. 선생님이 배웠던 영어. 선생님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잘하냐고 뭐 그냥 그렇지. 근데 난 기억에 남는 거 중에 이제 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뭐. 그 문법이 바뀐 건 아니니까. 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대요.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원소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건 종류를 뜻해요, 그냥. 근데 원자는 뭐예요? 셀 수 있어요. 왜 셀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의 알갱이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구성하는 뭘 뜻해요? 입자, 거기 보이는 그건 원소야, 원자. 자, 원소로 얘기하면 금이라는 원소들이, 금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구성하는 걸로 얘기하면, 금 원자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에는 금이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자, 근데 이제 원자의 구조 발표 좀 볼게요. 원자의 구조. 선생님이 3번 원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번 원자. 네, 3번 원자 한번 그려볼게요. 3번. 자, 봐봐, 얘들아. 3번. 누구냐, 아니? 3번? 리튬.
자, 내가 선생님 리튬 한번 그려볼게. 보통 3번 리튬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다 번호를 써, 이렇게. 리튬, 선생님 그려볼게. 여기다 6 이렇게 쓰는데, 아이고, 교과서에 있냐, 없냐, 이거 중학교 거 없나? 없네. 근데 내가 선생님 쓸게. 여기는 뭐냐? 일단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자, 3번이라 그랬어. 3번 먼저 모형을 그릴 거야. 3번이면 가운데 플러스 얼마 놓고 시작하자? 3. 10번이면 가운데 얼마 쓰고 시작할 것 같아? 플러스 10. 50번이면 플러스 50. 요건 공통이야. 가운데 전화량하고 번호하고 들어맞나봐요. 맞나봐. 자, 근데 여기 원자는 이렇게 원자력만 있니? 아니야. 여기 주변에 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가 돌아다닐 거야. 전자 몇 개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몇 개? 3개. 3번은 3개 그려. 5번은 5개 그려. 10번은 10개 그려야 돼. 50번은 몇 개 그려요? 50개 그려야 돼. 왜 그래요? 여기 플러스 3인데 얘 하나가 마이너스 1이거든. 얘들아 더하기 해보자.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다 더하면 답은 얼마? 0 나오지 0.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원자의 구조.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무슨 상태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들어보니까 중성이에요. 이거는 왜 중성이에요? 왜? 여기 전하량하고 요거 세 개 합친 전하량이 항상 같아. 자, 근데요 학생들 여기 플러스 3이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여기다 확대해 볼게요. 원자액을 확대하면 동그라미 잘 되는 것 같은데 몸 상태 안 좋아도. 자, 여기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총 플러스 3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얘네만 있냐고? 쟤네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옆에서 얘네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애들이 있어. 얘 이름 뭐냐고? 양성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지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성자 이렇게 돼 있어. 정리를 해보면 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어. 근데 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여기다 썼으면 이렇게 3, 6 쓰는데, 자, 들어봐. 이 밑에 쓰는 건 뭐예요?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는 결국 뭐하고 같은지 알아요? 이 숫자하고 같아요, 이 숫자. 이 A 이름이 뭔데? 양성자 수하고 같아. 전자 수하고도 같다고 할 수는 있어. 단 중성일 때의 전자 수지. 요거 그럼 여기 쓴 건 이건 뭐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거 지금 중학교 때는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미리 알아서 나쁠 거 없죠. 여기는 질량수라고 해요. 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3, 6 보면 야 이거 양성자 3개구나. 여기서 여기 빼면 3 나오지. 3개 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딴 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6, 13 이렇게 썼어. 아니? 탄소가 몇 번이라는 얘기? 6번. 그러면 탄소 선생님이 그릴 거거든? 네. 가운데 얼마 쓰고 그래야 되니 얘들아? 6번이면 무조건 플러스 6을 쓰고 전자 몇 개 채워넣어야 되니 얘들아? 6개 넣기야. 자, 근데 문제는 6. 플러스 6인 거 알겠어요? 그럼 이 안에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얘기? 6개 있어요. 중성자는 몇 개예요? 중성자 몇 개? 자, 양성자 6개에다가 이거 2개 합쳐서 13이거든? 중성자 몇 개? 7개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지? 보통은 비슷하게 있는데 번호가 커지면서 중성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거. 그리고 같은 원자들도 이거 6, 12짜리 탄소가 이런 탄소도 있고 이런 탄소도 있어요. 그래도 탄소인 이유는 여기가 무조건 6개여야 돼. 자, 요거 만약 그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 그러면 여기다 전자 몇 개 채워놓자고. 6개 이렇게 채워놓으셔야 돼. 얘들아 여기 그리기 싫은데 여기 만약 이렇게 확인해봤어. 양성자 몇 개 그려야 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안에 중성자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까지 그러니? 7개 이렇게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188쪽에 188쪽 원자의 구조 일단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원자핵부터 볼게요. 원자핵은 뭐니? 원자핵 중심에 있니? 맞지. 무슨 전하를 띄고 있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데 뭐와 뭐를 가지고 있다? 양성자와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 중성자 동그라미 칠까요, 우리?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둘레를 돌고 있고 밑에 있는 그림 거기 몇 번 그린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몇 번 그린 거 같아요? 그 그림 2번 누군지 알아요? 2번? 누구? 아까 누구지? 두 번째 선생님이 쓴 거 2번 헬륨. 자, 그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헬륨 이사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응. 지금 그 원자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사라고 썼는지 알겠니?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덩어리, 4덩어리. 저 위에 몇 덩어리냐가 써지는 거야, 결국은. 자, 그래서 H24 이렇게 써요. 어차피 너희들 고등과정도 공부해야 되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지. 원자의 특징. 얘들아, 원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선생님도 화학 선생님도 한번 봤을 거 같지 않냐? 못 봤어요. 왜? 왜 못 본 거 같아요? 겁나 작거든. 보이지도 않아. 예.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요, 매우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가 작거든. 원자가 작은데 원자핵은 더 작대. 얘들아, 이게 많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이게 축구장이냐? 야구장 하든지 축구장 하든지. 예, 축구장에 비유했을 때 요거 지금 그렸을 때는 엄청 큰 부피 차지하는 거 같지? 근데 그 축구장에 축구공 하나 정도가 원자핵의 크기야. 나머지 다 뭐란 얘기예요, 학생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핵에 비해서 원자핵 크기를 보면요, 원자핵 크기 겁나 작아. 근데 거기 보면은 금 원자 3,500만 개를 한 줄로 늘어나야 겨우 1cm가 될 정도라고. 엄청 작은 거 같죠, 학생들? 예, 그 다음에 원자핵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 10,0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무슨 얘기? 그래서 원자 내부의 공간은 거의 비어있다. 밑줄 시작. 원자 내부의 공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답은 거의 비어있다.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 차지하는 게 맞거든요. 전자는 질량이 매우 가벼워요. 자, 질량비를 사생을 한번 써볼까요? 요거하고는 질량이 거의 1대1에 해당해요. 같은 질량인데 이거의 질량이 1, 요거의 질량이 1. 근데 요거 하나의 질량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크니 작니? 작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얘들 그냥 개무시하고 하기도 해. 원자의 질량이 결국 원자의 질량이 될 수 있어요. 왜?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전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89쪽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야 돼요. 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별표 치자. 왜 중성이냐는 뭐라고 할래요, 우리? 왜 중성이냐는 뭐라고 할래? 선생님 그릴 때 어떻게 그렸니? 가운데 만약에 플러스 8라고 썼어. 전자 선생님 몇 개 그렸을 것 같아? 8개 그렸겠지? 전기적 중성이라서 그래. 그래서 원자의 전하량의 합은 0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리고나 복용이 피곤하지. 자, 거기 너 교회 갔다 왔니? 교회 가니? 성당 다녀? 일찍 가나봐. 거기 몇 시에 가니? 아침? 네, 아침에 갈 때도 있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간대? 오늘 안 갔지?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갔다 왔어? 되게 일찍 갔다 왔나봐. 자, 거기 밑에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수소부터 볼게요. 수소에 가운데 양성자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양성자 수하고 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수하고 똑같아요. 헬륨은 2개 그렸는데 중성자도 2개 그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원자의 종류와 양성자 종류는 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양성자 수에 동그라미 칠까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뭐? 양성자 수. 얘들아, 중성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어. 근데 100번 원자라는 게 있겠지. 100번 원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00번 원자에 양성자는 몇 개 있을 것 같아? 답은 100개야. 100개. 무조건 번호 따라가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원자 모형 가운데 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양성자하고 뭐가 같다? 절대수가 같다는 거 확인했어?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해보자. 멘델레예프. 잠깐 갔다 할게요. 요거만 하고. 자, 1번은 원자의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쓰면 되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 그랬지 얘들아? 중성이에요. 중성.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오른쪽에 나트륨 있지? 나트륨은 몇 번인 것 같은 느낌이? 얘들아 몇 번이야? 11번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산소는 몇 번인 것 같아? 산소. 몇 번인 거 아니? 8번이에요. 그 가운데 따라가면 돼요, 그냥, 번호는. 자, 그래서, 나트륨 원자에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11개, 11번이야. 원자핵을 구성하는 결국 뭐야? 양성자 수가 어떤 종류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너, 간만에 보려고 했는데, 잘려있는 거 아니니? 본 적 있어, 없어요, 솔직히? 없어? 아, 그럴 수도 있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본 적 없지. 잘못 클릭해서 본 적도 없니, 너희는? 아, 그래? 난 나 혼자 신경 쓰지. 어쨌든 중간 잘렸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첫 번째, 수소를 제외한 일종 원소. 이름 알자. 어차피 고등학교 때 나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얘들이 한 팀 미팅 이름이 알칼리야.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해. 이 여기서 족 중에서 제일 유명한 족은 몇 족? 근데 누구 빼자? 누구 빼자 그랬니? 수소 빼줘야 돼. 수소 놓고 맨날 함정파. 수소는 알칼리 금속은 아니야. 수소를 제외한 그거고. 다음 18족 원소 거기다 쓰자. 선생님 18족 원소 팀 이름 여기다 써놨는데 걔들도 유명해. 걔들도 알아야 돼 결국은. 뭐라고 불러? 18족을 비활성 기체. 매우 안정. 이렇게 써. 매우 안정. 매우 안정. 안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변해야 되니? 불안정한 애들이 변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얘들은 이미 완성된 원소다라고 하는데 모든 원자들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알아요? 쟤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쟤들처럼이 뭔데? 그냥 꽉 채우고 싶어요. 남는 것도 없이. 그러기 위해서 다른 원자들은 저렇게 되지 못한 다른 원자들은 뭐야? 전자를 내놓기도 하고 받아오기도 하면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쟤들은 이미 다 채워져 있는데 뭘 내나 뭘 받아. 내놓고 받으면 불안해져. 그래서 비활성기체 이렇게 부른다. 자, 18종 원소 볼게요.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딱 나오면 얘들은 무슨 기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안정한 기체예요. 수소는 무서운데 헬륨은 안정해. 자,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장식용 풍선이나 비행선에 아까 쓰인다고 얘기했고 여담으로 헬륨가스 먹으면 목소리 변하는 거 봤니? 예. 일시적으로 성분을 붙여. 그래서 목소리가 반영이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 옛날에 저번 시간에 그 소리의 3요소 배웠잖아. 예. 거기에서 약간 고음이 나오게요. 진동수가 높아져서. 다음. 네온은 어디다 써? 네온 어디다 쓰는지 맞춰봐. 얘들아 너희들 들어봤나? 안 들어봤을까봐 무섭긴 한데 저 밤에 시내 같은 데 나가면 간판 있지. 간판을 뭐라고 부르지? 네온 사인 이렇게 불러요.
네온 사인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 네온 들어갔어요. 네온. 자, 그래서 광고판 네온 사인에 쓰인다 이렇게 나오고 아르곤은 반응성이 작아서 용접할 때 그 약간 안정제로 쓰여요. 용접 시 많이 쓰여요. 산소 이런 건 위험하니까 용접 기체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호 기체. 그리고 옛날에 여기다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런 정보를 안 써. 옛날에 어떤 정보 얘기하냐면 얘들아 대결등이라고 하지. 이게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채우는 거는 알고만 있었어요. 왜? 안정해서. 요즘 안 쓰죠 이런 거. 저 정부 옛날에 선생님 나 때는 말이야. 선생님들은 저거 집에 맨날 거의 저런 거 썼거든. 겁나 끊어져요 저 필라멘트가. 그래서 엄마가 맨날 심부름 시켰어요. 저거 사오라고. 아니 그렇다고. 자,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얘들아. 자, 첫 번째는 주기율표라고 하죠. 다음 두 번째는 원전 번호하고 같은 거 뭐라고? 양성자수예요. 중성자수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주기율표에서 일족 원소를 우리는 얘들 선생님 뭐라고 했지? 나 그래 기억하고 있자. 얘들 뭐라고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아마 중딩책에는 알칼리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역사적인 얘기 이런 거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문제 좀 풀게요. 196으로 가자. 196에서 199까지 해볼게요. 196, 199.